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넷플릭스에서 과소평가된 한국 드라마를 살펴보고 이 드라마 중 가장 저평가된 K드라마의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요즘 자주 K드라마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흥미로운 기사가 올라와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스릴러부터 가슴 따뜻한 스토리까지 볼만한 흥미로운 K드라마를 탐험해보세요. 지난 10년 동안 한국 미디어는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BTS가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한 것부터 기생충이 오스카에서 영어가 아닌 작품상을 수상한 첫 번째 작품이 된 것,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 수년 만에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가 된 것까지 한국 엔터테인먼트는 대중문화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공공 액세스 텔레비전에서 쇼를 시청한 이후로 K드라마에 푹 빠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음에 무엇을 봐야 할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넷플릭스의 카탈로그를 깊이 파헤쳐 그 깊숙한 곳에 숨겨진 보물을 파헤쳤습니다. 현재 플랫폼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과소평가된 K드라마 중 일부를 소개합니다. 뉴욕타임즈는 다음과 같이 가장 저평가된 넷플릭스 K드라마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빌레라. 두 번째, 퀸메이커. 세 번째,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네 번째, 마스크걸. 다섯 번째, 마인. 여섯 번째, 눈이 부시게. 일곱 번째, 인간 수업. 여덟 번째, 나의 아저씨. 우리는 가끔 나에게는 정말 명작이라고 다가온 작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의 언론에서도 더 대우받기를 바라는 K드라마들이 많이 보이나 봅니다. 일단 가장 과소평가된 한국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가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제작진이 치명적인 판돈이 걸린 게임인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는 참가자 그룹에 대한 드라마를 제작했을 때 전세계 관객들에게 급진적인 성공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세계화 역동적인 인터넷 덕분에 비영어 작품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드라마는 독창성과 시청자들과의 정서적 교감 능력 사이에 완벽한 균형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다수는 오징어 게임이 그들의 매혹적인 이야기로 받은 것과 같은 양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과소평가된 K드라마 12작품 순위입니다. 12위, 술꾼 도시 여자들. 11위, 오늘도 형제는 평화롭다. 10위, 키릿. 9위, 조선 로코 녹두전. 8위, 눈이 부시게. 7위,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6위, 의사 요한. 5위, 으라차차 와이키키. 4위, 시카고 타자기. 3위, 슬기로운 감방생활. 2위, 나빌레라. 1위, 나의 아저씨. 이 기사에서는 1위 나의 아저씨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장 드라마 나의 아저씨는 각자의 비참한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고군분투하는 중년 상사와 후배 사이의 뜻밖의 우정이 싹트게 됩니다. 그 상사의 이름은 동훈으로 최근 아내가 회사 고위 간부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음은 나의 아저씨에 열광하는 미국 시청자 반응입니다. 예기치 않게 아름답고 감동적인 드라마, 지루한 포스터 때문에 이 드라마를 피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기분 좋은 놀라움이었습니다.
나의 아저씨는 어둡고 우울하게 시작했지만 아름답고 위로가 되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드라마는 생생하고 믿을만하게 자리 잡았으며 인간의 투쟁을 최대한 잔인하고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올해 아이유의 팬이 되기 전까지는 이 드라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다. 이 드라마는 진지하게 끝내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나의 아저씨는 사람들의 일상을 그린 독특하고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너무 생생해서 각 장면이 지나치게 장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관객으로서 우리는 각 장면에서 배우가 표현하는 감정을 바탕으로 캐릭터가 느끼는 감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우리에게 환상적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이 보석을 보라고 추천할 때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아저씨 드라마는 많은 K-드라마가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로맨스가 없었기 때문에 드물고 독특합니다. 주인공 도훈과 지아는 인간의 보편적인 친절과 인간의 실수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을 나타내는 독특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캐릭터들도 순수한 우정으로 가족의, 형제의, 이웃의 아름다움을 빛내줬습니다. 이 K-드라마는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이미 스토리, 플롯, 캐릭터에 매료되었습니다. 한 번도 지루한 적이 없었는데 사실 처음 방영했을 때 왜 시청률이 높지 않았나 싶다. 여기 이성균의 연기에 정말 빠져들었으니 이제 다른 작품도 꼭 보고 싶다. 아이유 때문에 이 시리즈를 보기 시작했고 결국 모든 시리즈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배우들의 놀라운 연기, 캐릭터를 잘 표현했다. 이 시리즈는 저를 울고 웃고 좌절하고 짜증나게 만들었습니다. 자막이라는 1인치의 장벽을 뛰어넘으면 더 많은 놀라운 영화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봉준호, 이 드라마가 바로 그런 드라마입니다. 인생 드라마의 완벽한 한 조각으로 메인 주연이 항상 사랑스러운 러브스토리에 있는 일반적인 K-드라마와 다릅니다. 드라마 속 인물들마다 각자의 고민거리가 있었고 너무 현실적이었다. 캐릭터 개발이 나를 이겼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와 드라마는 우리 주변의 실생활과 매우 생생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보통 K-드라마에 대한 리뷰를 쓰지 않지만 이것은 필수입니다. 걸작, 처음부터 끝까지 몰입하게 됩니다. 모든 에피소드에서 미친 감정의 롤러코스터입니다. 암울한 드라마이지만 유머가 완벽하게 타이밍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도 마음에 듭니다. 모든 출연진들이 너무 잘해줬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에게 최고의 K-드라마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 가장 큰 후회는 처음 나왔을 때 보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안 보는 것보다 늦게 보는 것이 낫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좋아했습니다. 처음 봤을 땐 좀 어두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쉽게 찾을 수 없는 차분함이 함께 다가왔습니다. 지안과 동훈의 관계는 내가 한국 드라마에서 본 것 중 가장 순수했습니다. 어머나, 이 드라마를 보지 않고 지난 5년 동안 나는 무엇을 했을까요? 나는 오징어 게임을 너무 많이 본 이후로 이 K-드라마의 열렬한 팬이 되어 7월 말에 서울로 여행을 떠납니다. 세 번째 연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매력적입니다. 모든 장면은 고유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끝까지 아주 독특하게 유지해서 기뻤습니다. 다음은 달의 연인 보보경심녀를 시청한 중국 시청자 반응입니다. 젠장, 방송 내 유일한 신쿵 이준기 때문에 별 5개. 이준기의 연기는 정말 최고. 이류 드라마에 인류 연기력이 쓰인다는 게 안타깝다. 현재 이하를 보면 전개가 빠르고 매끄럽고 아이유가 정말 예쁘고 우는 장면이 마음을 움직이고 눈물 흘리는 눈빛이 너무 보호해주고 싶다. 이준기의 연기력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안정적이다. 매 순간이 연기력인 이준기의 인상을 확 뒤집는 드라마. 40에서 50부작이 많은 드라마치고는 총 20부작이라는 게 의외네요. 후속작도 기대가 됩니다. 중국판과는 다른 맛을 가진 이야기.
지금까지는 멋져 보인다. 이중기의 연기는 최고. 진짜 한국 배우들은 다 잘생겼다. 이 대본은 인물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 잘생긴 남자들을 모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플롯은 무시되어야 하므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중기의 연기력에 만점을. 시나리오 작가에게 똥을 던지고 모든 별점은 남자 주인공에게 줘. 너무 비하하는 말들을 많이 읽고 다시 보니 이 드라마가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중기의 연기력은 하늘을 찌르고 아직은 강하늘과 아이유의 갭이 있지만 완벽하게 자질이 있고 빛나는 곳도 많다. 스토리도 역사적 사실과 일맥상통하는데 그나저나 고려의 역사를 배웠다. 내 생각에는 국내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작품이지만 원작을 능가하는 작품이다. 배우들의 외모와 연기력은 모두 최강이다. 플롯 적응도 매우 합리적입니다. 마지막 10회가 더 좋아요. 아이유 너무 예뻐요. 솔직히 국내판보다 이 버전이 100배 더 좋아. 최근에 다시 봤는데 주인공들이 다들 너무 잘생겼어. 꼭 봐야 할 드라마입니다. 너무 흥미롭고 최고의 스토리라인과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본과 대사조차도 매혹적이었고 각 대화는 일상생활 문제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아름답게 완성되고 숨이 멎을 정도로 화려한 드라마, 1위는 아니더라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나는 이 드라마의 줄거리를 좋아했습니다. 깊고 감정적인 장면들이 모두 주연들의 연기력에 빛을 발했습니다. 대박, 이 드라마를 표현할 적절한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놀라웠고 처음 20분부터 푹 빠져버렸습니다. 저에게는 지금까지 본 한국 드라마 중 최고입니다. 하지만 스토리가 너무 가슴 아프고 마음이 무거웠지만 한순간도 그만 보고 싶었던 순간은 없었습니다. 예, 나는 이 드라마를 좋아했습니다. 이중기는 결코 실망시키지 않고 그는 항상 탄탄한 연기를 가지고 있고 나는 그의 캐릭터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강인한 사람인 것을 좋아했습니다. 우리 정말 솔직해지자.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중국 버전과 한국 버전을 비교할 수 있을까? 촬영, 연기, 비주얼이 한국이 단연 위인데 양심 없이 평점 테러는 하지 말자. 아름다운 풍경, 주연, 출연진, 스태프, 잘 짜여진 대본이 있고 아름답고 가슴 아픈 사극이다. 사왕자 왕소의 눈빛이 너무 좋다. 분노, 사랑, 애틋함, 배고픔, 슬픔, 무력감 등 다양한 감정을 보여주며 모든 감정을 완벽하게 표현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역사 드라마입니다. 캐릭터는 매우 훌륭하고 절대적으로 놀라운 역할을 묘사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꽤 재미있고 흥미진진합니다. 왕소 역의 이중기와 혜수 역의 아이유의 케미가 좋고 그들은 서로 너무 좋습니다. 아이유와 이중기의 최고의 퍼포먼스 중 하나. 가족 드라마를 즐기는 사람들은 꼭 봐야 합니다. 한국 배우들은 실감나는 연기에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판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나에게 이 드라마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주인공인 혜수와 왕소다. 말 그대로 혜수는 내가 본 여주인공 중 가장 강한 여주인공이다. 다음은 폭삭 소가수다 최종에 열광하는 최신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당신의 영혼에 새겨지는 걸작. 폭삭 소가수다는 단순한 TV 시리즈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조용한 승리와 상심을 통한 감정적 순례이며 너무나 부드럽게 만들어져서 마치 내 마음과 속삭이는 대화처럼 느껴져서 건너뛰기 버튼을 한 번도 누르지 않고 모든 프레임을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폭삭 소가수다는 승리작입니다. 마음을 감싸는 다음 부드럽게 열어 내면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시리즈입니다. 사랑했던 사람, 잃어버린 사람, 꿈을 꾸는 것을 감히 시도했던 사람 모두를 위한 작품입니다.
몰입해서 감상하고 인생의 가장 어지러운 순간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네요. 넷플릭스의 2025년 최고의 작품이며 의심할 여지 없이 역대 최고의 K-드라마 중 하나입니다. 추신, 티슈를 가까이 두세요. 그리고 귤도 한 개 정도 가져가세요. 끝날 즈음에 갈망하게 될 거예요. 기분 좋은 걸작, 이 쇼는 단순한 것에서 기쁨을 찾는 본질을 포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기가 훌륭하고 사운드 트랙은 쇼의 분위기에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따뜻하고 고양되는 경험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이 시리즈를 적극 추천합니다. 꼭 봐야 할 쇼.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푹 빠졌습니다. 스토리라인이 독창적이고 제작 가치가 뛰어납니다. 각 에피소드를 볼 때마다 더 보고 싶어집니다. 모든 연령대에 완벽한 쇼입니다. 정말 독특한 K-드라마, 한국 드라마의 열렬한 팬으로서 저는 수많은 시리즈를 봤지만 지금까지 공개 리뷰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이 없습니다. 이 드라마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저를 감동시켰고 제가 알지도 못했던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 인생을 깊이 되돌아보고 가족, 친구, 그리고 제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소중히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보기 전에 저는 이 드라마에 대해 열광하는 수많은 릴과 게시물을 보았습니다. 정말 과대광고에 합당한지 궁금했고 말씀드리자면 정말 그랬습니다. 첫 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순간이 매혹적이었고 모든 장면이 깊이를 담고 있었으며 그것이 불러일으킨 감정은 정말 잊을 수 없었습니다. 스토리텔링, 연기, 연출, 줄거리는 완벽에 가깝습니다. 캐릭터들은 진짜 같고 그들의 투쟁은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 깊이, 뛰어난 연기, 훌륭한 연출이 균형을 이루는 드라마를 찾는 것은 드뭅니다. 이 드라마를 충분히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냥 보세요. 오랜 K-드라마 팬이든 이 장르에 새로 입문한 사람이든 꼭 봐야 할 작품입니다. 저와 이 작품을 보고 리뷰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리즈는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폭삭 속았다는 훌륭한 스토리입니다. 뛰어난 배우들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스토리를 가져와 명작으로 만들었습니다. 훌륭한 작품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단순한 러브스토리가 아니라 인생에 대한 러브스토리입니다. 긴 인생, 잘 살아온 인생, 아무리 오래 살았든 모든 사람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스토리입니다. 시작이든 중간이든 황혼이든 모든 것을 살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잃은 사람이 영원히 기억에 남습니다. 할리우드는 절대로 흉내도 낼 수 없는 명작입니다. 시청하면서 모든 것이 완벽했던 인생의 여름을 기억할 것이고 그 마법 같은 날들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상기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서 적어도 한 번은 위대한 사랑을 경험해야 하며 이 드라마를 보면 그 사실을 믿게 될 것입니다. 부모로서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자녀의 비밀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기여, 또한 비극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어떤 형태로 일어날지 알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박보검과 아이유는 스크린 케미를 초월하여 영혼의 결합, 너무나 위대한 사랑을 포착하여 사람의 숨을 먹게 합니다. 박해준이 훌륭했지만 박보검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이 캐스트의 모든 멤버가 마법을 걸었습니다. 전례 없는 방식으로 세계 무대에 등장할 줄 알았을까요? 아이유는 방금 제1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역할을 맡았고 각각이 흥미진진합니다. 아이유와 박보검이 나이를 먹으면서 그것을 견뎌내는 것을 보는 것은 예외적이었을 것이지만 지금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대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한국 드라마의 역대 최고작에 합류했습니다. 그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입니다. 다음은 호텔 델루나에 열광하는 프랑스 시청자 반응입니다. K-드라마계의 새내기, 이번이 4번째 드라마인데 멋있고 항상 잘 끝나는 것 같아요. 캐릭터들은 정말 잘 연기했고 마늘 캐릭터는 냉정할 정도로 동정심이 없고 유머와 특히 눈에 띄는 플레이 방식을 갖춘 멋쟁이이며 그의 외모는 많은 것을 표현했습니다.
이제 막 끝냈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마지막 회는 정말 슬프네요. 이 드라마는 방탄소년단 정국이 추천해서 봤는데 솔직히 너무 멋있어서 볼 가치가 있었어요. 엄청 늦었지만 안 보는 것보다는 늦는 게 낫다. 나도 이 드라마를 좋아한다. 지난 16화를 모두 봤는데 마늘의 스토리에 대한 구조를 좋아하고 이 스토리를 에피소드 전반에 걸쳐 소개하는 방식도 좋아합니다. OST는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아이유는 정말 재능이 넘친다. 나는 크게 웃었고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사실 저는 이 드라마를 좋아해요. 너무 웅장해서 할 말이 너무 많고 이 드라마의 모든 것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 하나예요. 저는 환타지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 드라마는 제가 머릿속에 상상했던 모든 것을 다 줬고 놀랍고 정말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또 보면 또 울 것 같아. 드디어 시리즈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젠장. 나는 드라마 때문에 이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훌륭해요. 반면에 결말은 궁금합니다. 만호를 찾은 것인지 아니면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드라마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여주인공을 맡은 아이유를 비롯해 다른 캐릭터들도 너무 잘 소화해내더라고요. 호텔 델루나를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봤는데 이 드라마는 애착이 생기고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문제는 너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이 드라마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최근 넷플릭스에서 봤습니다. 한국 판타지 드라마 시리즈의 순수한 경이로움. 제가 동경하는 여주인공은 늠름했고 초자연적인 제작의 진심인 감독님. 주저없이 다시 볼 예정입니다. 최신 정보로는 시즌2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2화를 진행 중인데 1화부터 귀신이 조금 무서워도 푹 빠져버렸어요. 엄청나게 좋아하는 드라마, 코로나 기간 중에 드라마를 시작해서 계속 반복해서 봤어요. 그리고 이 작품은 넷플릭스에서 공개되기를 너무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눌 대단해.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가 매우 빨리 애착을 갖게 되는 다채로운 캐릭터, 맙소사. 마지막 크레딧이 게시되는 마지막 3분 동안 비명을 질렀던 것 같아요. 이 배우 후속작이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호텔 델루나를 좋아했는데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배우들도 훌륭했어요. 웃다가 죽는 장면도 있고 울고 싶어지는 장면도 있어요. 이 드라마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정말 뺨을 맞았습니다. 분위기도 음악도 과거와 현재의 스토리도 너무 좋아요. 마지막 회를 끝내자마자 벌써 보고 싶네요. 나의 두 번째 K드라마, TV 앞에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웅장하면서도 오늘도 가슴이 뭉클하네요. 모르는 아이유에게 푹 빠졌어요. OST도 너무 좋아요. K2와 함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입니다. 대단해요. 제일 많이 울었던 드라마예요. 특히 모두를 당황하게 만든 결말은 확실해요. 왜 한국 사람들이 아이유의 연기를 믿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호텔 델루나에서 만났는데 연기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호텔 델루나 덕분에 그녀가 느낀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호텔 델루나는 정말 아름다운 드라마였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대본 수준, 장식, 특수효과, 배우 연출. 이번 드라마의 특수효과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달의 여인 같은 호텔 델루나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흥행했습니다. 제 첫 드라마 중 하나인데 처음에는 떨렸는데 결말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 K드라마는 판타지도 이렇게 펑펑 울릴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해준 드라마입니다. 마지막 회에 오열했습니다. 너무 사랑했고 웃었고 꽤 많이 울었고 캐릭터도 커플도 모든 것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최대 48시간 동안 16화를 모두 봤는데 이 드라마의 매 순간이 너무 좋았어요. 김수현과 함께하는 시즌2가 나올지 기대됩니다. 정말로 그는 그 역할에 딱 맞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설정과 스타일,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가 마음에 들었고 주연 배우와 이 많은 의상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가 본 드라마 중 최고, 거의 매회마다 울었어요. 캐릭터들이 다 너무 사랑스럽고 신기해요. 직원들이 떠날 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마늘의 과거 자체가 드라마화 될 수도 있겠네요. 호텔 델루나는 초자연적인 힘, 유령과 과거와 연결된 이야기 등의 주제 때문에 도깨비와 화요기 시리즈를 섞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정말 이 시리즈를 좋아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만호를 묘사하는 당신의 방식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완벽하게 해내셨네요. 방금 끝냈는데 배우가 완벽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반면에 영상 덕분에 마지막 작은 구절을 발견했고 호텔 블루문에 열광하는 배우에 완전 푹 빠졌어요. 저도 판타지를 좋아하는데 이 드라마 정말 좋아했어요. 아이유는 이 드라마에서 너무 아름답고 카리스마 있어요. 다만 결말이 조금 아쉽긴 했어요. 나도 보고 있어요. 장만을 의상에 푹 빠졌어요. 회당 수십 벌 이상 입어야 하는데 한 벌 한 벌 전부 다 예뻐요. 첫 회부터 이 드라마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시각적, 설정, 색상, 호텔, 와우, 나는 놀랍습니다. 나에게 이런 인상을 준 시리즈는 거의 없었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국내에서는 이 드라마에 대한 호불호가 있지만 해외에서는 극찬을 아끼지 않고 드라마 속의 의미까지 찾고 있는 게 재미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계 언론들에서 K-드라마들이 재평가되고 있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재미있는 판타지 드라마가 계속 제작되길 바랍니다.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